시장 분위기가 영 어수선합니다. 이 10시 초반 구간대 크게 밀려났던 것 대비로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양시장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가장 변동폭이 큰 쪽이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반면에 대북주들은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 사실 대북주가 크게 밀려나면 북한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을 텐데 대북주가 많이 밀려나지는 않고요. 방산주의 급등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락을 만들어냈던 프로그램 쪽으로의 매도 물량은 어느덧 약간은 잦아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슈 잡고 시장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바이오주 관련된 주제 골라봤습니다. 2020년도 미국의 암학회가 온라인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 집중해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간밤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있습니다. 이번에 1차 회의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도 저희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됐던 제넥신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넥신의 이 DNA 치료 백신과 이 키투르다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관심 포인트였는데요. 키투르다 단독 투여 시에는 14%대에 그쳤던 자궁경부암 환자의 반응률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는 좀 강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했고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암학회 있고요. 그리고 또 아스코로 유명하죠. 종양학회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 모멘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뉴스토마토의 정기종 기자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모습들이 좀 바뀌었는데 AACR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주요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AACR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 암 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인 AACR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함께 전 세계 양대 암 관련 국제 학술 행사로 꼽힙니다. 매년 전 세계 80개국에서 500개 이상 업체가 참석해 각사 파이프라인 관련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각사별 신약 개발 성과를 가시하는 것은 물론 기술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의 경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에 개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당초 일정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8월이나 연말로 학회가 연기되는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원래 일정과 큰 차이가 없는 27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전한 불안감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행사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기준 27일과 28일 1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6월 22일부터 3일간 2차 프로그램까지 두 회에 걸쳐서 행사가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대형 호재들을 내놨던 경험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도 참여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1차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한 국내에서는 제넥신과 신라젠, HLB 정도가 꼽혔는데요. 해당 기업들 모두 오늘 새벽 발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먼저 제넥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정원 부사장이 본회의 세션에 나서 개발 중인 DNA 백신과 면역 항암제와의 자궁경부암 대상 병용요법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넥신은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에서 객관적 반응률을 40% 이상으로 도출해내면서 기존 12%에 불과했던 단독 투여 시와 비교해 유의미한 응답률 개선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과 면역관문 억제제 리브타요의 신장암 대상 병용 임상 중간 분석 결과를 동영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유효성 결과 분석이 가능한 정맥 투여 환자군 16명 중 12명이 종양 크기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이 30% 이상의 종양 크기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 단독 투여는 20% 내외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발표는 팩사백과 면역 항암제의 병용 투여가 기존 단독 투여보다 유효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확장기 소세포 폐암 대상 병용치료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34%의 객관적 반응률과 70% 수준의 질병 통제율을 보이며 기존 면역 항암제 단일요법 대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국내사인 종근당의 경우 오는 2월 2차 프로그램에서 항암 이중항체의 전임상 결과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어떤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내놓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밖에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회에서는 이 각사 항암 파이프라인과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시의 효능을 확인하는 결과 발표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근 암 관련 학술대에서 줄곧 이어진 트렌드인 만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입장에선 이번 학술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관련 모멘텀 약화 여부일 텐데요. 이 국내 증시는 연초 일본과의 지소미아 이슈로 부침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상반기 줄지은 굵직한 학회들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런 학회들조차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여파에 줄줄이 연기되면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정이 연기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나마 성과를 발표하게 된 만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긍정적인 결과들이었던 만큼 각사 모멘텀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참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발표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K바이오가 점차 나아가고 있다, 발전적인 이 수순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어제 뭐 제넥신은 12%나 오르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는 오르다가 오늘은 또 금세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일회성인 이벤트로 끝나는 건지 투자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 암학회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취소가 된다고 했다가 뭐 지금 온라인으로도 열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주가 출렁거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흐름 좀 봐주시죠. 예, 일단 뭐 제일 그 주가 부분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가 있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또 큰 폭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6.9%까지 오르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까지,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10% 이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암학회를 참석한다 이러면서 3월 초에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암학회가 취소가 됐다 이러면서 연기가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또 한 4만 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러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사실 지금 주가 상승의 가격대로 보게 되면 암학회 어떤 지난 3월 달에 코로나19 이전까지 지금 이미 이제 복귀가 돼서 그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넥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이제 발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차로 발표를 하게 돼 있죠,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암학회 1차, 2차 중에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유력하고 영향력이 큰 신약 30개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제넥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이제 하나 이제 일종의 그 차익성 매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가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8만 원 바로 아래쪽에서 저항을 받는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스코까지도 또 참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넥신의 주가가 여기서 막히느냐, 그럴 거로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8만 원 단을 넘어서는 데 있어 아주 진통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넥신은 어쨌든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오늘 고가가 지난 4월 10일에 고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암학회에 출전한다 이러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었죠. 3월 말 정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14,000원 단을 올라서기 위한 진통인데 사실 그 신라젠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 그렇게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신라젠이 이 암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워낙 크죠. 25만 4천 원. 뭐 제넥신이 지금 7만 원 단인데 한미약품은 25만 원 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러 번의 이제 그 신약 부분에 있어 아주 수출에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그렇게 큰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1차 때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제 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작년 출전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출전하지 않을까, 6월 달에 2차에 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겠죠. 작년에 좋았던 종목 중에 이제 오스코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3월 달에 2만 원 단은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연계에 대한 실망감 부분까지는 일단 돌려놨다. 제가 보기에 2차 어떤 그 출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있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변동성을 좀 줄 텐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85,000원 단이 일단 고점이 잡히네요. 그래서 신고가 내기는 상당히 좀 매물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아마케를 출전했던 선수들 그 단에서 지금 그 2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출전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요즘에 좀 들썩거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암호화폐뿐 아니라 종양학회까지, 아스코까지 몇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스코는 언제 열리나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학회 모멘텀, 그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요번에 그 일정이 아스코가 지금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스코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한 달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이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내일이 그 AACR 1차니까 지금 4월 달에 아마케가 있고 또 5월 달 말에서 6월 달에 또 종양학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2차 아마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6월 달에 아마케 끝날 때까지는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임상종양학회 지금 참가 예상 기업들 표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게 GC 녹십자가 이번에 그 GC 1118 관련해가지고 병행 투여 결과 발표를 할 거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뭐 레이저 티닙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죠. 이번에 임상 이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제넥신이 또 하이루킨 관련해가지고 요거 종양학회 쪽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계속해가지고 학회마다 나가는 종목이죠. 유방암 쪽에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벡토서팁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글리벨 병용 임상 쪽을 할 것 같습니다. NK맥스가 요즘에 NK맥스 쪽이 조금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NK 세포 쪽으로도 뭔가 좀 그 주목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병용요법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파맵신도 이번에 이제 키트루다 병용 1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이번에 예정이 돼 있어서 요 기업들 말고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기업들이 나올 텐데 일단은 이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시세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아마 그 계속해가지고 좀 움직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먼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고 또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 아마케라든가 또는 종양학회에 참가하는 종목들 내에서의 순환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왔던 종목군들 가운데 물론 좋은 종목군들 어느 정도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종목군들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함께 기대감으로 뭐 예를 들어 젠백스 같은 종목군은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된 종목, 그렇지 못한 종목 조금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 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 참가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참가를 한다고 하기 전부터 이제 종목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참가를 했던 종목들이 올해도 참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참가했던 종목들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코텍이나 엔지캠 생명과학 외에도 뭐 ABL 바이오라든가 큐리언트도 요즘에 보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시세가 많이 나고 있죠.
또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파맵시는 작년에 뭐 아마케도 출전을 했던 종목이고 유틸렉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스코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있으면서 지금 아스코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유망하다 보는 쪽이 매드팩토가 있습니다. 그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후에 크게 가격 조정을 안 받으면서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죠. 가격대가 보게 되면은 7만 원을 지금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의 벡토서팁이 지금 글리백 병용 임상 결과를 요번에 상당히 좀 결과 좀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또 주가를 보더라도 그런 기대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NKCF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떴었죠. 근데 이제 NK 쪽이 그동안에는 어떤 뭐 면역력 향상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 실제 그 효능과 관련해서 또 NK와 관련된 어떤 그 신약단의 어떤 중요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물타기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희석이 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NK세포 쪽과 관련해서 항암 쪽으로도 또 종양 쪽으로도 두 개 다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3,000원 단에서 주가 흐름이 조금 막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중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종목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주 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선호도라든지 자금에 실리는 규모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학회 모멘텀은 기대 요인이기는 한데 그렇다 보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자금이 좀 분산되지는 않을까. 워낙에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좀 강세 움직임이 퍼질까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가지고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요 근래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좀 매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아마케라든가 종양학회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매가 또 쏠리면서 뭐 지난번에 이제 많이 떴던 어떤 뭐 치료제 개발 쪽에 보시게 되면 뭐 렌데시비르와 관련된 파미셀도 지금 주가가 흐름이 이제 꺾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또 뭐 혈장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뭐 S맥이라든가 또 뭐 시노백스 뭐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뭐 지난 이제 그 치료제 개발 때 처음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코미팜 같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뭐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BC월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 꺾이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매기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가 매도 차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매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바이오주 내에서 매기가 또 갈 거라면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아마케나 종양학회 쪽으로 매기가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분산되기보다는 치료제나 백신 쪽에서는 좀 매기가 좀 빠질 확률이 크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마케나 또는 종양학회 쪽 관련 출전 선수들로 좀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신약 관련해 가지고는요 실적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요.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 특히 이제 학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시세 탄력이 좀 강할 종목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